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21년 6월에 18일 시장이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볼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에요. 18일 금요일장 막판에 상한가에 들어가는데 성공을 하면서 코스피 상장사죠. 코스피 종목 중에서 상장사 중에서 유일하게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으로 기록됐습니다. 진원생명과학에 대한 재료는 뭐 그렇게 크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나요? 그쵸?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한 3주 전쯤에 백신 테마, 그러니까 이 백신과 관련한 테마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정책과 그 다음에 선거 공약 쪽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과 선거 공약주로서 나온다라고 해서 이 정책과 공약으로 맞물리게 될 경우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곤 합니다. 그죠? 개인적으로 정치인 관련주, 뭐 인맥 관련주 이런 것들은 아예 안 해요. 아예 쳐다도 안 보고 또 어떤 종목이 뭔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당연히 스펙이나 아니면은 우선주 같은 것도 전혀 보지 않고요. 하지만은 정책 관련주나 공약 관련주 같은 경우는 분명한 것은 어떤 가능성, 그죠? 기업으로서의 어떤 사업 가치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원래 선거 공약이나 정책이라는 것은 현재 사회의 어떠한 큰 트렌드, 가장 큰 트렌드를 갖다가 그대로 반영하는 경향들이 있죠. 때문에 항상 모든 정부들 아니면은 뭐 대선에서 나오신 정치인 분들의 어떠한 선거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그 당시에 어떠한 사회적 트렌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게 많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뭐니 해도 당연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화, 그 다음에 공약화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해서 이쪽으로는 뭐 한 종목 정도는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좀 봐요. 가져가는 게 물론 추격해서는 안 되겠죠. 추격해서는 안 되고 적당히 이제 저점을 잘 잡아서 봐야 된다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은 무조건 안 갔기 때문에 가겠다,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진입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만큼 또 명분, 상승해야 될 명분이나 이런 재료 같은 것도 잘 분석을 해줘야 될 겁니다. 왜냐면은 다 같은 뭐 백신주니 뭐 다 같은 예를 들어가지고 뭐 OLED 장비주다 뭐다 한다 해서 무조건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종목 선별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진원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인데 뭐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당연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오픈을 해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원생명과학은 뭐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이 종목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세가 살아 있었다 라고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튼 매일매일 체크하는 종목이었었습니다. 자, 진원생명과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기술적으로 홀딩을 할 만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검색해서 한 번 정도 이렇게 봐서는 제 방송을 봐서 대체 이 인간이 뭔 말을 하는 거야 라는 말씀들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모든 분들이 다 똑같죠. 모든 분들이 이용하는 어떤 기술적 지표가 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 지표들 값이나 아니면 모든 값이 다 틀린데 당연히 저도 틀리고요. 근데 이 방송을 한 번 봤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해를 할까요? 당연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보시다 보면 제 방송을 처음 보셨어도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이런 설명도 하고 저런 설명도 하고 이런 설명도 하고 이렇게 방송을 듣다 보시면
그다음부터 편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이렇게도 보는구나. 이렇게도 보는구나. 라는 식으로요. 자,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자리는 어느 자리였냐면 바로 이 자리였어요. 예, 이 자리였습니다. 요 날이었어요. 예, 원래 이날 종가 베팅 하는 날이 맞았어요. 이날 종가 베팅 하는 날이 맞고, 정 안 되면 이날 시초가부터 따라붙는 그러한 전략이 맞았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때가 가장 적당했었죠. 적당했었어요. 왜 적당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자리에서 홀딩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실은 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한가 이런 자리에서 따라 들어가는 거는 제 기준으로는 불가능해요. 이렇게 급등하는 자리에서는. 예, 사실 여기도 급등이나 마찬가지지만, 급등한 거나 마찬가지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시초가 밑에서 공략해 볼 만도 했던,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 제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초가 밑에서 약 한 3-40분 정도 시간을 줬었어요. 시초가 밑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래서 당시 뭐 시가가 8.5% 급등을 한 상태에서 플러스 4.4%까지 잠시 빠졌다가 상승을 해줬습니다. 급등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뒤로 이 자리까지 깨고 내려왔었어요. 이 부분을 갖다가 설명드리면서, 아, 이렇게도 홀딩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시대가 살아있다라고 보고 일단은 좀 가져가는구나. 이 가져가는 이유는 백신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방송으로도 해드렸어요. 3주 전쯤에 해줬어요. 그죠? 조회수도 상당히 높았던 걸로, 제 기준으로는 조회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한 1000건 이상이었었으니까요. 거기서도 당연히 백신주는 봐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명분도 됐다라고 봤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어떻게 홀딩하는지 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뭐 전체적으로 이때 당시 유바이오로직스, 셀리드 등의, 그리고 아이진 이연 제약 등 ST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백신 관련주들이 강세를 기록하고 있었죠. 예, 강세를 기록하고 있었고, 사실은 진원생명과학도 지난해 백신 관련 테마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그동안 지지부진한 그런 조정, 반토막 이상이죠. 예, 당연히 4분의 1 토막까지 났습니다. 만원까지 찍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하락을 한 뒤에 상승을 해줬어요. 근데 보통 이런 상승을 해줄 때는 이게 요렇게 나왔다가 요렇게 꺾이는 종목들도 많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첫 반등에서 잡는 게 아니에요. 이걸 유지해 주느냐, 잘 유지했다면은 잡는 거고, 잘 유지 못했다 그러면은 안 보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종목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요 최근에도 이런 종목을 봤어요. 이렇게 바이오 종목 중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첫 번째 반등 나왔다 그래가지고 잡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사실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선이 계속 설명드립니다만 181선, 저 같은 경우는 81선을 주로 많이 나요. 61선도 보고 81선도 봅니다. 그런데 121선은 잘 안 봅니다. 60과 80으로 설정해 놔야 되는데 제가 계속 깜빡깜빡 해가지고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181선, 이게 여러분들 아시죠? 단위가 1년이 240일이에요. 예, 그리고 당일 반년이면은 120일이죠. 예, 그리고 그러면 60일이면 3개월입니다. 요 단위로 선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81선, 1년인 241선, 그리고 그 다음에 반년, 그러니까 1년 반짜리는 360일선, 2년은 481선, 그리고 2년 반짜리 600일선을 설정해 놓고 이렇게 가지고 봅니다. 때로는 최대 1200일까지도 보기도 해요. 예, 실제로 1200일선에서 은근히 막히는 종목들 많아요. 예, 여기서 이렇게 반등 나올 때 1200일선에 탁 막혀가지고 못 가는 종목들이 간간히 눈에 띕니다. 자, 요렇게 설정을 하고 개인적으로 좀 보는 사람들은 요 선들을 갖다 수치를 갖다 조금씩 바꿔가지고 좀 봐요. 예, 근데 뭐 이렇게 봐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아마 이 선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간간히 어디선가 이렇게 241선이나 481선을 보는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간히. 예, 근데 저는 정확하게는 얘네들도 보지만 이 선도 보지만 요 선에서 조금 더 수치를 바꿔가지고도 봅니다. 자, 요렇게 봤을 때는 보통 주가가 어떻습니까? 특히 요런 자리가 제일 걱정이 되죠. 요런 자리가 가장 걱정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제 지지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버틸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 정도 꺾였으면 시세가 끝났다라고 생각해 버릴 수 있어요. 그죠? 이거를 갖다 주봉으로 좀 볼게요. 주봉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봉을 보면요,
10주선까지는 오지는 않았고, 그죠? 10주선까지는 오지는 않았는데 5주선을 깼어요. 깨는 것도 굉장히 좀 강하게 깼습니다. 자, 이쪽에서도 5주선을 깨는 듯 싶었지만 지킬 자리는 지켜줬거든요. 종가 관리 해줬거든요. 근데 이때는 5주선을 깼어요. 이런 경우는 뭐라고 그러죠? 이거 끝났다라고도 많이 표현하죠. 그죠? 예, 물론 10주선이 달려있긴 있지만, 이때도 10주선 지지바닥이었지만, 하지만 10주선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위에서 잡든 아니면 여기 출발하기 직전에 잡든 보통은 5주선이 깨지게 되면은 거의 버티기가 힘들어요. 버티기가 힘듭니다. 자, 일봉에서도 봐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됩니다. 일봉에서 보셔도, 예, 어떻습니까? 예, 보통 깨졌다 싶으면은, 예, 그냥 그걸로 끝이죠. 지금 여기 빨간색 선이 뭐냐면 241선이에요. 물론 241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241선을 보고도, 왜냐면 여기서 241선을 돌파를 241선 부근에서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여기서부터 강하게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 때문에 241선까지는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분봉으로 또 활용해 보면은 또 상황이 틀려집니다. 분봉으로. 자, 분봉에서 보면 제가 30분봉, 그 다음에 60분봉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예, 30분봉, 60분봉, 120분봉을 주로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주로 설명 자체를 30분봉, 60분봉, 120분봉으로 해요. 자, 주가는 어떻게 올랐죠? 반등은 4월 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번 나왔고 두 번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예요. 그러면 두 번 나오는 기간 동안 꽉 채운 어떻죠? 거의 3개월 차죠. 3개월 가까이, 2개월 반 이상의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보통 이 정도 흐름에서 보통 지속 상승하지 못하고요. 한번 세게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한번 세게 나오고 조정이 나올 때는요, 60분봉도 맞고 30분봉도 맞지만 120분봉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120분봉이 굉장히 좋아요. 요거는 나중에 다른 종목 있을 때 설명을 드릴 텐데, 처음에 진행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1분봉 보다가 1분봉에서 뭔가 정배열이 되면 3분봉, 그럼 3분봉에서 정배열되면은 또 5분봉에서 정배열되고, 5분봉에서 10분봉에서 정배열되고, 이런 순서죠. 예, 1분봉에서 먼저 정배열이 되고 그 다음에 3분봉, 주가가 계속 오르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 5분봉, 그 다음에 10분봉 이렇게 오잖아요. 장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선도 앞에서 짧은 분봉을 봐요. 처음에 30분봉이 만들어지는지, 30분봉 정배열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60분봉에서 정배열이 만들어지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0분봉에서 정배열이 만들어지는지를 차곡차곡 보게 됩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60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30분봉부터. 30분봉은 어떻죠? 지금 장기 분선들이 정배열이 이렇게 이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상승을 하면서 역배열에서 강하게 터닝해줬죠. 그러면서, 예, 지지받을 때 지지받으면서 터닝을 계속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30분봉에서 이렇게 주가가 나온다면 굉장히 힘들어요. 버티기가. 뭐가 버팁니까? 예, 요런 식으로 밀리면 상당히 힘듭니다. 해서 요렇게 보통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360분선이나 240분선을 이탈해 버리면 60분봉을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사실 60분봉도 이렇게 보시면은 정확하게 앞에서는 당연히 역배열인데 정배열가 되긴 되는데 뭡니까? 위로 쭉 뻗어나가지를 못하고, 뭐죠? 얼마 가지 못해서 바로 조정이 옆으로 가면서 밑으로 쑥 꼬리를 내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완전 정배열화가 되지는 않은 상태예요. 예, 급등을 하기 전까지는, 여기까지는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상당히 버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자, 그런데 120분봉을 보면 정배열이 돼가고 있잖아요. 30분봉에서 정배열이 되면 그 다음에 60분봉에 정배열이 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0분봉에서 정배열이 다 되어 간다 싶으면 그때 120분봉을 보면, 자, 아직 정배열이 안 됐죠. 그런데 보십시오. 앞에 1차 파동에서 어떻게 돼요? 일봉에서 요때 당시 흐름이에요. 요때 당시 흐름이 분봉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120분봉에서 돌파 못하죠. 그쵸? 돌파 못합니다. 돌파 못하지만 기존에는 어땠어요? 장기 분선 밑에서 쭉 내려왔잖아요. 그 안에서 진입을 해줘요. 진입한 다음에 조정을 해도 그 안에서 돌립니다. 그죠? 그 다음 파스는 뭐예요? 돌파 못한 부분을 돌파하는 거죠. 그죠? 그럼 돌파했죠. 돌파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내려와요. 밑으로 내려오면서 어딥니까?
600분선 있잖아요. 600분선에서 때려 맞았으니까 600분선을 돌파했으니까 다음에 지지해줄 때 600분선만 지지해주면 된다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600분선 지지해주죠? 그러면서 뭐죠? 올라오는 180분선이에요. 검정색 선이 180분선입니다. 180분선이 600분선과 골드 크로스 되는 시점에서 지지받고 반등해주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요거를 부분 정배열화 되는 과정에서 매수 포인트라고도 했어요. 즉 저는 여기가 종가 베팅하는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여기서 어땠어요? 480분선에서 이렇게 밀리는데 480분선을 올라탔어요. 당시에 지지해줬어요. 종가 베팅이에요. 올라탔기 때문에. 여기서는 윗꼬리에서는 여기서 때려 맞았지만 실제로 종가 120분봉에서 종가 기준으로 480분선을 못 탔거든요. 계속 저항받았거든요. 그러다 올라탔어요. 당연히 잡아야죠. 그래서 종가 베팅이에요. 근데 만약에 못 잡았으면 시초가 밑에서라도 잡자. 원래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고 떴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갭상승을 했죠. 예, 너무 갭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갭상승을 했으면은 여기 밑에서 공략하는 게 맞고, 그러면 120분봉에서 깨지만 않으면 지금 여기서도 깨지 않죠. 지지가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지지부진한데 600분선에서 지지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180분선이 골드크로스를 만들어요. 이게 정배열화 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슈팅이에요. 굉장히 강한 슈팅이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원리대로 30분봉, 60분봉, 120분봉을 다 병행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쪽에서 완성되면 요거, 이쪽에서 완성되면 요거, 이런 식으로. 근데 처음에 주가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한 수개월 이상을 하락하다가 장기선이 탁 진입할 때 차라리 처음부터 30분봉, 60분봉, 120분봉을 다 같이 본 다음에 어디 분선을 가지고 어디 분봉을 가지고 활용할 것인가를 갖다 먼저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나 여기 안 깨지면 나는 홀딩이다 라는 식으로. 근데 깨지면 나는 이때 그냥 그만두겠다. 자, 안 깨지면서 백신 쪽이 살아있다라고 판단되고 백신 쪽이 갈 거다라고 판단까지도 돼야겠죠. 전제 조건입니다. 그것만 된다면 홀딩해 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해 봤습니다. 자, 아직 이게 한두 번 본다고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만들어 날리는 방송을요, 꾸준하게 몇 개월 동안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지실 거예요. 충분히 241 혹은 분선, 예, 그러니까 일봉에서도 똑같이 보거든요. 일봉에서도 181, 24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00일선까지, 그리고 분봉에서도 똑같이 180분선부터 600선까지 똑같이 봅니다. 그거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익숙해지기 시작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진짜 저항 받네. 야, 이렇게 움직이네. 이런 것들 패턴이 보여요. 그런 거를 활용해 보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요 버튼 뿐만 아니라 구독 버튼 해주세요. 제가 구독 버튼만 여러분들이 많이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광고 올려가지고 광고 올 것도 아니고 그런 거 하려고 하는 목적도 아니고, 또 월회비 수십만원씩 받아가면서 추천 리딩 해드릴게요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그냥 좋은 취지로 시작한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이런 방송 보셔도 나쁠 거 없잖아요. 많이 구독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알람도 설정해 두시면 더 좋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방송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이번 방송은요, 진원생명과학 가지고 차트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